고요한 밤, 모든 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어둠 속을 배회하는 염원들이 나타납니다. 한국의 어둠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한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소름 돋는 공포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되셨나요? 이곳에서는 각 이야기가 어둠 속에 숨겨진 기밀을 경고합니다. 불을 끄고 오직 당신과 공포만 남아있는 그 순간을 맞이해보세요. 내 남은 평생 그녀의 아름다운 초록 눈동자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랬기에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후로 시간을 빨리 돌려서 이제 나는 이 길을 하고 있다. 우리가 결혼한 이래로 나는 그녀에게 숨기는 것 하나 없이 모두 말해주었다. 내 가장 은밀한 비밀도 느낌도, 그리고 가장 진영한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그녀에게 내가 처음으로 괴물에 대한 바보 같은 두려움을 말해주었을 때 그녀는 그저 웃고 넘겨버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웃어넘길 일이 아님을 알았지. 가끔 침대 위에서 떠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깨어 멍하니 누워있는 모습을 알아차리곤 했다. 나탈리는 언제나 나를 꼭 안아주며 다 괜찮을 것이라 말해주었다. 내 아내는 나의 보호자였고 그녀는 내 공포를 물리치는 두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아름다운 초록 눈동자를 깊이 신뢰하게 되었고 매번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곤 했다. 그때 최근 들어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내 기억으로 첫 사건은 어느 날 새벽 3시에 일어났다. 심한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난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겁이 많은 남자였기에 물을 가지러 가기 위해 손전등을 잡아들었다. 그리고 손전등을 켜자마자 아내가 침대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화장실은 불이 켜져 있고 물소리가 나기에 아마도 그 안에 있겠거니 싶었다. 그렇게 잔뜩 잠든 상태로 아래층에 있는 부엌에 내려갔을 때 주섭에서 불을 마시고 있는 아내를 보고 심장마비가 올 뻔했다. 하지만 그녀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안전하다는 것을 느꼈다. 나탈리는 나에게 미소를 보이며 컵에 있는 불을 한 모금 마셨다. 나는 진원사는 반을 너무 더워서 불을 마시러 내려왔다고 중얼거렸다. 그녀는 내가 불을 마시고 다시 올라가는 동안 계속 미소를 잃지 않고 바라봐 주었다. 그렇게 1층으로 올라가 아래에 있는 그녀에게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 얼른 침실로 돌아오라 말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자 문이 잠들어 있는 그녀가 있었다. 나는 그 순간 잠이 확 달아나고 말았다. 진짜 냄새코 방금 전 그녀는 아래층에서 돌을 마시고 있었다. 한기가 스멀스멀 내 다리를 타고 올라왔다. 당연하지만 내게 다시 내려갈 용기는 없었다. 나는 나탈리를 깨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다. 단층 졸리고 단층 놀란 그녀는 나를 달래주며 다시 잠들라고 달렸다. 그 말에 난 파블로프의 개라도 된 듯 벅찬 잔에 들었다. 마침에 일어난 그녀는 어린아이가 따로 없다며 놀려댔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침대를 비웠다고 한 시간에 난 화장실에 있었어. 일주일 뒤 다른 이상한 사건이 있었다. 시간은 토요일 오전 11시쯤 이 일은 밝은 대낮에 일어났다. 나탈리가 나를 깨우더니 잠을 보러 가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30분이 지난 오전 11시 30분 마침내 침대에서 빠져나온 내가 부엌으로 내려가니 돌을 한 잔 마시고 있는 내 아내 나탈리가 보였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일찍 아내랑 부럽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미소를 지으며 돌을 마실건. 그녀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초인종이 울리는 다음에 나는 즉시 현관으로 달려가 누구인지 확인했다. 뭐지?
멍한 얼굴로 문을 열어보니 커다란 장바구니를 들고 낙찰리가 돌아왔다. 이것 좀 들어줄래? 그녀가 부막들 교미백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핏기가 완벽히 가신 멍한 내 얼굴을 보자마자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갈아차릴 것 같았다. 그녀는 나를 안시덕에 불을 한 잔 쏟아주었고 나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낮에 일어났기에 내가 무엇을 갔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 그녀의 아름다운 초록 눈동자를 사랑해왔지만 그때 처음으로 그 안에서 이상한 공포를 보았다. 내 아내는 언제나 강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 이야기를 했어야 했다며 말을 시작했다. 그녀가 어릴 적엔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그녀의 가족들은 분명 나탈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그녀를 자주 목격했다고 그랬다. 이런 현상을 설명할 길이 없었지만 딱히 해가 되는 부분도 없었기에 그런 마주침에 대해 굳이 위문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했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한편으론 납득이 갔다. 그녀가 나에게 해준 모든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까지 몇 달 걸렸지만 그녀의 가족들이 했던 것처럼 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말했듯이 내가 자각하고 있는 공포는 괴물일 뿐 내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비슷한 사건이 몇 번 더 일어났었다. 예를 들면 분명 아래에서 요리하고 있는데 침대 끝에 앉아있는 모습이라던가, 화장실에서 미소 짓는 그녀를 보았는데 아래층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던가. 그리고 이 모든 사건 속에서 내 아내의 모습을 한 이 존재는 그저 나에게 미소를 지으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점점 나는 그녀를 보는 것이 편하다 느껴지게 되었다. 언제나 미소 짓고 언제나 행복하며 언제나 완벽한 그녀의 모습.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 중 중요한 점은 그녀들이 절대 겹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말인즉슨 나는 그녀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보지 않았다는 말이다. 나는 그녀의 초록색 눈에서 그녀의 미소에서 안정을 찾았기에 솔직히 말해서 아무 상관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고 말았다. 오늘 아내는 집에서 1시간가량 떨어진 그녀의 조부모님 댁을 방문할 것이라 말했다. 나보고 함께 가자고 했지만 오늘은 일요일인데다 그냥 집에서 세량처럼 보내고 싶었기에 혼자 다녀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것도 그때다. 겹치는 순간. 거실에 앉아 TV를 보다가 혼란을 가지러 가려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내 아내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물을 마시고 있었다. 나는 마주 미소를 지었고 그녀도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며 내가 너무도 좋아하는 아름다운 초록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땐 아침 전화벨이 울렸고 나는 그 존재로부터 몸을 돌려 전화를 받았다. 해머해머 정신으로 말하셨어. 저런 그땐 해머해머랄까. 아내였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불컵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는 전화 너머에 있는 나탈리의 귀에도 들렸다. 내가 놀라서 몸을 돌리니 짓고 있던 미소가 싹 가시우치에 이제는 나를 노려보고 있는 존재가 보였다. 미소는 사라졌지만 오히려 굉장히 신경 쓰이는 조소를 띄우고 있었다. 그 존재는 나를 가르치고 있었고 머리는 완벽한 두시도 각도로 꺾여 있었다. 하지만 그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다. 내 신경을 거슬리지 않은 것은 바로 그녀의 저 눈이었다. 내가 편안함을 느꼈던 그 초록 눈동자는 없었다. 이제 그 존재의 눈동자는 흑연과도 같은 검은색,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악마들이나 가질 법한 눈동자로 변해 있었다.
나는 할 말을 완전히 잊은 채 너만이 쳐다보았다. 여보세요? 괜찮아? 또는 그랬어? 나탈리가 전화 너머로 들어왔고 내가 전화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다. 제가 아니야. 그 정치가.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내는 지명을 지르며 말했다. 강렬아. 그럴 만한 힘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아내가 말한 행동을 정확히 따라했다. 그리고 아주 잠시 뒤 눈을 뜨자 그 존재가 사라져 있었다. 혼란스럽고도 무서워져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그녀는 이미 출발한 상태였다. 이렇게 감시면은 그래. 등호를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겼고 이제 곧 아내가 도착할 것이다. 일단 도착해서 아내가 말한 그들이 높은 치 그리고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돌아볼 생각이다. 분명 이제 뭔지 그녀는 알고 있고 나도 이제 알아야 한다. 나탈리가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그녀를 계속해서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일단 나탈리가 진정할 수 있도록 울음을 멈출 때까지 그녀를 안아주었다. 마침내 진정을 하자 나는 그녀에게 물어보았다. 나탈리, 도대체 지금 무슨 상황인지 난 모르겠어. 그 존재는 누구고 아까 말한 그들은 누구야? 잠시 숨을 고른 나탈리는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이 없고 본인은 사실상 본 적도 없다고 했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만 가끔 그 존재를 목격하는 것이 전부였다. 당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을 놀래키고 싶지 않았어였어.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겹치게 본 사람애들 나래지기 시작했다. 나탈리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그녀의 가족, 그러니까 그녀의 부모님과 두 명의 남자 형제들은 집안 곳곳에서 그것의 모습을 종종 보곤 했다. 그녀는 언제나 미소를 짓는 소녀로 묘사되곤 했는데 특이한 점이라는 항상 물을 마시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 현상은 그녀의 집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았다. 상황을 알고 있는 그녀의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이 겁먹을 것이 걱정되어 집에 친구들을 데려오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어느 날 나탈리의 강한 주장하에 그리고 그 존재를 본다 해서 다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친구 하나를 집으로 초대하게 되었다. 나탈리와 그의 친구 크리스는 집에서 함께 과제를 하게 되었고 나탈리는 잠깐 부엌에 내려가 주전부리를 가져오고자 했다. 그렇게 나탈리가 부엌에서 토끼를 들고 돌아오던 도중 자만에서 크리스가 누군가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진짜 웃기는 그들 그 뒷고인을 미소가 기운 소름 끼치는 듯. 나탈리는 그 자리를 죽은 듯 우뚝 멈춰섰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반문이 열려있던 상태였기에 복도에 서있는 그녀의 모습이 크리스에게 일직선으로 보였으니까. 고개를 돌린 크리스는 나탈리를 보고 얼굴에서 키키가 가셨고 나탈리는 뷰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나탈리는 완전한 쇼크 상태에 빠졌고 크리스는 둘을 덤가가며 동시에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나탈리는 담으로 달려갔지만 큰 소리와 함께 저절로 문이 닫혔고 그의 나탈리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크리스, 절대 그녀를 보지 마. 절대 보지 마.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가만에선 아무런 대답도 소리도 들리질 않았다. 약 5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스르르 문이 다시 열렸고 기절해 있는 크리스를 발견한 나탈리는 그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그리고 그날 크리스는 시력을 상실했다. 의사도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하지만 크리스에게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인지 물어봤을 때 그 몸순이, 그 눈들,
검은색 등들. 그리고 그 머리. 수섭의 큰 회모리가 도시도록 지웠어요. 저 머리를 그렇게 아름다운 얼굴이 그렇게 깃털릴 줄은 몰랐어. 내 시력이 아직까지 온전한 이유는 아마도 격실 현상이 전화로 일어났기 때문일 것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나탈리가 그들이 말하기를 그 존재는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겹치려고 활발하게 행동하거나 가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을 때였다. 난 방금 말한 그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내가 어렸을 적에 내 증조 부모님께서 이 형상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 시시하긴 했지만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게 극명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그녀의 증조 할머니만이 우리에게 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지. 나탈리가 조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증조모와 연락이 끊긴 지 2년이 넘었다는 소식뿐이었다. 증조부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증조모님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모든 사람과의 연락과 연결고리를 끊었다고 했다. 수소문 끝에 찾은 그녀는 시골 어딘가에 조용히 른둔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여기서 그곳까지의 거리는 약 3시간 정도. 일단 잠을 좀 자고 다음 날에 출발하기로 했다. 다음 날, 둘다 입맛이 없는 상태에서 주스가 맛이 없다는 소리를 하며 아침을 먹은 뒤 우리는 잡을 찾기 위해 증조모님 댁으로 출발했다. 운전하는 대부분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긴 했다. 증조모 집은 작은 고속도로에서도 멀리 떨어진 좁은 흙길을 따라 들어가야만 했다. 집 밖으로 오래된 계란대가 주차되어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몇 년은 사용되지 않은 것 같았다. 집 또한 이미 버려진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다. 으스스한 느낌에 나탈리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좁은 진정되는 느낌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다. 하지만 내가 문을 채 열기도 전에 핸드폰이 울렸다. 벨소리가 조열한 공기를 깨부순과 동시에 아내가 내 손을 더 꽉 붙잡았다. 나는 나탈리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이전보다 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핸드폰을 꺼내 발신자를 보니 나탈리다 쓰여 있었다. 동시에 내 손을 잡고 있는 손의 안격이 점점 더 세져봤다. 나탈리는 늘 옆에 있는데. 내가 전화를 받음과 동시에 옆에서 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리며 거친 쑥소리가 들렸다. 나탈리의 기념과 같은 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귀에 닿자마자 예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주 찰나의 순간 내 손이 타는 듯한 고통이 립상했다. 나는 고통에 몸을 움찔거리며 전화에 대고 말했다. 이제 나 사라진 것 같다. 나는 고개를 살짝 돌려 그 존재가 확실히 사라졌는지 확인했다. 나탈리, 전화 끊지 말고 이쪽으로 넣어. 이 일 끝장을 봐야지. 나탈리가 내가 있는 곳으로 운전해 오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깨어났는지, 일어났을 때 침대 아래에 처박혀 있던 자신의 상태에 대해 알려주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를 침대에서 떨어뜨려 침대 아래로 밀어넣은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서 즉시 전화를 한 것이었다. 그녀가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나는 이미 너무도 겁에 질린 상태였다. 너무도 많은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럼 그게 말을 했다. 그리고 완전한 나탈리 행태를 했어. 그게 어떻게 집 밖으로 넣을 수 있었지? 아니, 그딴 건 다 필요없고. 그럼 이제 그게 내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지? 그리고는 손에 남아있는 따끈거리는 고통에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유 모를 서삼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었다.
아내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면서 나는 아침 식사 다 됐어. 이 주스 정말 맛이 없는데 라고 말하던 존재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신화라도 당한 건가? 오후 5시쯤 아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했다. 주변은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고 으스스한 분위기 탓에 나는 모텔이나 하나 찾아 쉬은 뒤 내일 다시 돌아오고 싶었다. 하지만 나탈리는 이 폐가에 누가 살고 있기는 한 건지 일단 확인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마침내 그녀가 도착하고 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그녀는 라이터를 하나 꺼내더니 손을 살짝 태웠다. 이렇게 하면 그 존재와 자신의 차이를 가려낼 수 있을 거야 말하며. 우리는 집에 가다가 도장인 듯한 초인종 대신 문을 두드렸다. 당신 들었어? 아내가 겁에 잔뜩 질린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뭘 들어? 신명치 소리, 마치 누가 즐겨 튼 것 같은 소리. 내 몸에는 당장 내 때라고 있었고 정말 그랬어야 했다. 하지만 내가 뭘 하기도 전에 아내는 문을 열어젖히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잘 하나를 문 쪽에 걸쳐두고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전형적인 으스스한 집에 들어갔더니 전기로 불이 쾅 안에 닫히는 상황 설정이 너무도 익숙했으니까. 집의 내부에는 온통 먼지며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그리고 불 하나를 맞춰 어둑어둑했지만 이윽고 내 눈이 그 어둠에 익숙해지자 이 집이 완전히 버려지고 벽과 마구로 훼손된 가구들에는 이상한 지우들이 붉은색으로 새겨져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그 순간 아내가 갑자기 어지러운 증세를 보이며 넘어졌다. 나는 즉시 나탈리가 기절하며 넘어지는 것을 붙들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나는 그녀가 복도에 서 있는 모습을 올려다보게 되었다. 그녀의 경찰을 겨우 알아보았지만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녀의 목은 비정상적인 각도로 기울어져 있었다. 나머지 형체가 어떤지 다 볼 때까지 그곳에 서 있을 필요는 없었기에 나는 즉시 고개를 돌리고 아래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동시에 뒤에 있던 문이 닫히려 했지만 여전히 발을 물 사이에 두고 있었다. 발이 물에 끼인 충격이 상당했으나 다행히 굴을 벅차고 아래와 함께 좌표로 뛰쳐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아주 천천히 우리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때부터 모든 순간이 흐릿하다. 어떻게 했는지 나는 아내를 차에다 던져놓고 나 또한 차에 올라탔다. 벨위로로 뒤를 확인하니 그녀가 마치 소리를 지르는 것 마냥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난 인정사정 없이 앞살을 밟았고 집에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다. 약 30분 정도 차를 내려 자는 모텔방을 하나 빌렸다. 아내는 여전히 잠에 들어 있었고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 손에 남겨진 이 화상 자국은 뭘 의미하는 걸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그 집을 다시 들어봐봐야 할까? 다음날이 되어 나탈리가 마침내 잠에서 깨어났고 우리는 다음에 뭘 해야 할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종종 그녀의 손목을 보며 아까는 화상 흔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녀도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쓰러숨을 지었다. 왠지 환하게 빛나던 그녀의 초록색 눈동자가 흐릿해진 느낌이다. 다야, 나 낮아. 나에 대해서 겁먹지 말라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도 내 스스로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대답 대신 그녀를 안아주었다. 일단 그 존재가 말을 하고 집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진화를 하고 있거나 그 존재의 수가 하나 이상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여태까지 전화로 내 목숨을 2번이나 조했으니 어쩌면 전화통화는 이 존재가 가진 잠재적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그 집은 분명
뭔가 잘못돼서 깨었고 그 존재 또한 우리가 그 집에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집은 분명 한 번은 훑어야 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탈리의 인생에서 첫 격침을 겪었던 그녀의 고등학교 동창 크리스와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다. 전화를 몇 번 돌리니 크리스가 근처 마을에서 시력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협력단체에 연설가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아낼 수 있었다. 우리는 문이 닫기 직전에 연설이 있을 작은 마을 회관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크리스가 건네는 대부분의 연설은 신앙을 주고 감정이 덧받친 것들이었다. 그가 인생을 살아오며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회관이 비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는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겹치는 현상이 있었던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이 올 거라고 했어. 크리스는 그 사고 이후 나탈리의 증조모와 꽤 가깝게 지냈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나탈리의 증조모는 크리스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꽤 큰 죄책감을 가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탈리 주변에서 다른 겹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우리가 크리스에게 증조모님의 집 상태와 내가 봤던 그 심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자 그의 표정이 꽤 심각하게 변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일단 시도는 다시 못 봤네요. 제게 말씀하셨었던 자매들을 집에 바꿔두려는 시도. 제 생각엔 그분이 살아계시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잠깐, 자매들이라뇨? 내 물음에 크리스는 할 말이 아주 많으니 일단 자신의 집으로 옮기자는 말을 전했다. 그의 아내가 정신을 준비하는 동안 크리스는 시력을 잃던 그날의 사건에 대해 알려주었다. 되거, 그날 시력을 잃기죠. 그러니까 지저러기 전에 믿기지 않는 광경을 보면서 그 앞에 있던 존재길 두 번째 존재가 있는 곳을 확인했어. 그리고 정신을 잃고 떠도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버티라고 하는 걸 들었지. 증조모님은 그걸 자매들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그들은 우리의 공포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었고 대삼이 큰 공포를 줬할 때마다 그 존재가 점점 더 다가온다고 말했다. 내 한평생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기에 얽힐 말이 되는 듯했다. 그리고 그 공포를 억눌러주던 나탈리가 공포의 대상으로 견했던 불협박전, 정말이지 공포가 극에 달하고 있기도 했으니까. 고대 설화, 실화와 가족 전력을 몇 년에 걸쳐 공부하면서 나탈리의 증조모님은 이 자네들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아마 그 방법의 한 일환으로 집안 곳곳에 이상한 문양이 있었고 자네들이 우리가 집 근처로 오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또한 그 때문이었겠지. 하지만 극에 달한 내 공포를 먹고 성장 아닌 성장을 해버린 자매들을 어떻게 처치할지에 대해선 이렇다 할 대책이 없었다. 정신 준비 다 됐어요? 크리스의 아내가 외치자 우리는 너무도 간절했던 음식을 향해 식탁으로 향했다. 크리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일을 얼른 끝내고 싶어 했기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제안을 했다. 최근 들어서 잠을 제대로 잔 지역이 거의 없었기에 나는 그의 말에 적극 찬성했다. 우리 모두 거실에 머물렀고 크리스의 아내와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번갈아가며 불침번에 서기로 했다. 새벽 3시쯤 나를 갈증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크리스의 아내가 불침번을 서고 있었기에 그녀를 달아보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나를 보는 그녀에게 둘이 어디 있는지를 물었고 그녀는 곧 부엌을 가리켰다. 뭐야, 냉장고에 찬물이 없네. 창고에 생수통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창고를 열어보니 이곳이 아주 넓고 어둡다는 곳이 장전에 들어왔다.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 등을 켰을 때 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과 마주하고 말았다. 창고의 한쪽 구석에 크리스의 아내가 기절한 채로 쓰러져 있었다. 그러고 보니 이곳에 온 길로 크리스의 아내가 했던 말은 식사가 다 되었다는 첫마디 뿐이었지. 곧장 창고를 뛰쳐나와 거실을 살피니 나탈리가 사라지고 크리스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나는 크리스를 끼울과 동시에 경찰에 신고했다. 분명 자네들이 나탈리를 그 집으로 데려갔으니 틀림없었다. 경찰에 설명할 시간이 없었기에 일단 그 집을 향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시간은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점들, 내가 차박부록 자를 내딛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나탈리였다. 나탈리, 괜찮은 거네? 아니, 대체 지금 어디야? 나는 전화를 잡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지금 돈으로 일해봐. 그렇다면 지금 장차야. 도치는 집이야. 집에 옷으로. 그냥 빨리 집으로 몰아줘. 집에만.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다. 자기, 지금 전화하는 인물이 진짜 내 아내가 납기간 거야? 나탈리, 혹시 저번에... 하지만 내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가 문장을 맞춰주었다. 거자, 소매 상장 없었어.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차를 후진시키는 동안 더 보냐 많았다.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얼굴을, 그 초록색 눈은 어느 때보다도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나탈리는 나에게 달려오더니 꼭 껴안았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겠지만 나는 즉시 그녀를 밀어내고 손에 차사 자국을 확인했다. 그녀는 묘한 실망감에 젖은 얼굴로 나를 물려다보며 말했다. 맞아.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눈동자가 검은색이었다. 그녀의 두 눈은 초록색이 아닌 터럭시 짙은 검은색이었다. 나탈리는 내 말에 거울을 본 이후로 계속해서 울고 있었고 나는 여태까지 일어난 상황을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다. 크리스와 평화를 이루니 다행히 그의 아내는 괜찮은 상태였고 그 이후로 그 존재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동자가 검정으로 변한 이후로 자매들은 더 이상 우리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 집에 묶여있거나 그 집 자체가 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저나 이제 와서 그 집과 자네들을 없앤다 한들 나탈리의 아름다운 초록색 눈동자가 다시 돌아올지는. 지금까지 한국의 어둠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다. 마음속 깊이 여운을 남기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진실을 믿으시나요? 혹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공포의 세계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의 어둠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하며 다시 만나요.